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둘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전라남도는 제12회 전남 농아인의 날 기념식과 수어문화예술제를 동시 개최했습니다. 농아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인물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꿈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초중고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접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5일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농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2019 전남 농아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 2부로 나눠 치러진 행사는 제12회 전국 농아인의 날을 기념하고 유공자 포상과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2부에선 제31회 전남 수어문화예술제를 열고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농아인이 출연해 정성껏 마련한 연극과 노래 등의 순서마다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져 격려의 자리가 됐습니다. 오늘 대회를 통해서 우리 농아분들이 비전과 어떤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농아노인복지센터도 확대 개설되고 또 수어문화원 설립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남 지역 농인을 위해서 농아회원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남 지역 2만 1,000여 명의 농아인의 평등한 조건과 권리 안에서 재활복지와 사회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을 재인식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농아인의 권리가 보장되고 농아인의 삶이 따뜻해지는 동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한솔입니다. 지난 3일 전라남도가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일자리 정책 부문과 우수사업 부문에서 각각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해 재적 인센티브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2010년부터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고용률 취업자 등 정량지표와 자치단체장의 의지, 일자리 대책 적합성과 효과성을 종합평가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2016년에 이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6일 여수시는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추념식은 자산공원과 선원동 현충탑, 화장동 국군묘지와 삼산면 서도리 전몰용사 위령비 등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보훈단체 가족, 여수시장, 지역 국회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호국 영령의 뜻을 기렸습니다. 제25회 환경의 날을 맞아 여수시는 지난 5일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다시 숨쉬기 편한 건강한 도시의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환경단체와 시민 2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직접 취재했습니다. 여수지속 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로 24번째를 맞는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지난 5일 이순신 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수 산단 배출가스 허위 조작에 대해 상황극 연출로 문제점을 공유하고 환경의 날 주제를 공동 발표함으로써 발표자와 관객과의 일체감 유도를 통해 대기오염 심각성을 재인식했습니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여수지속 가능발전협의회와 환경단체 임직원, 그린 리더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숨쉬기 편한 건강한 도시의 주제로 홍보활동 등 캠페인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이순신 광장에서 준비를 하고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예년과 다른 점은 대기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대기 오염에 대해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저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상황극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환경의 날 행사를 통해서 특히 우리 지역사회의 대기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환경의 날을 통해 파란 하늘과 녹색 환경 실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환경 문제 대처 방안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복지TV 뉴스 조한솔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7일 여수공항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대한항공 간편운항 공동대응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여수공항 항공노선 증편과 거점 운항 승격 반영, 그리고 부정기 국제선 운항 허가 등을 논의했습니다. 여수시는 여수공항의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광양만권 발전과 지역민 교통 편익을 위해 최소 현행 항공편 운항 수준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5월 영암군에서는 제27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렸는데요. 선수들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과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27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도내 22개 시군 임원 선수단들과 함께 만여 명의 관람객들의 관람으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순천시 롬볼 선수 17명의 경우 대회 참가를 위해 행사 전날에 영암군에 도착했고요. 순천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없는 한옥 펜션 숙소를 배정해 준 것이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마루를 오르내리는 불편함과 객실 출입 문턱이 약 30cm 이상 높아 선수단이 출입하기 까다로울 뿐 아니라 12명의 임원 선수들을 동시에 투숙시키고 객실 내부에는 화장실이 없고요. 대신 소변기용의 양동이를 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선수들이 많이 불편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롬볼 선수단은 순천시 장애인체육회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했으나 체육회 담당자의 늦장 대응으로 불편을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롬볼 선수단은 다행히 영암 지역 지체장애인협회의 도움을 받아 늦은 시간에 인근 숙소로 이동했고 끝내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순천시 롬볼 선수단은 장애인 체육 대회 시마다 금메달을 거머쥐는 등 좋은 성적을 내왔는데 순천시의 대응책이 궁금하군요. 예, 대회가 끝나고 지체장애인협회 임원 선수는 지난달 7일 순천시를 방문해 시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순천시 장애인체육회의 허술한 선수들의 관리와 행정 처리에 대해 항의를 표명하고 개선책을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순천시는 18일을 소명일로 하고 20일을 답변일로 정해 성의 있는 행정 처리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일경 순천시 체육회 관계자로부터 내년부터는 시정하겠다는 짤막한 전화 한 통과 장애인 체육회 관계자의 사과문 한 장 보내주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무성의를 드러냈습니다. 롬볼 연맹 측은 사과의 진정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겠다며 장애인협회와 산하단체 등과 공동으로 행동을 모색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되기도 합니다. 또 선수단 대표는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순천시 장애인체육회의 선수단 관리 개선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책임자 처벌 등 순천시의 진정한 공식적 사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고 함께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4일 청렴의 가치와 문화공연을 접목한 전남 동부권 5개 시군 연합청년 콘서트가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 홀에서 열렸습니다. 청렴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 별주부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판소리마당과 공직자들의 허위 의식을 상황극으로 표현한 연극 공연, 청렴을 주제로 샌드아트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자치분권 대학 여수 캠퍼스가 시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3일 스웨덴 학교 개강식을 열었습니다. 스웨덴 학교는 매주 월요일 2시간씩 6주간 진행되며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양극화, 고령화 등 각종 사회 문제의 해법을 분권과 복지의 상징인 스웨덴의 사례에서 찾을 계획입니다. SK ENS 광양 천연 가스발전소는 지난 4일 관내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SK E&S 광양 천연가스발전소에서는 장학금 3,600만 원을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에 기탁했으며 기탁금은 초중고학생 77명에게 지원됐습니다. 양파 주산지인 무안군에서는 농가 돕기를 위한 공공부문 양파 소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무안군은 지난 2월부터 양파 소비 촉진과 판매 종합 대책을 수립해 관내 1000여 개 요식업소와 집단 급식소에서 양파를 소비하도록 소비 운동을 펼쳐왔으며 6월 한 달 동안 531톤의 양파를 판매해 가격 안정에 힘쏟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는 30일 연주마다 전석 매진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클래식 공연 앙상블 여수의 연주회가 여수 예울마루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연주회는 유연하고 정교한 바톤 테크닉으로 근현대의 난곡들을 마력처럼 풀어낸 다름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 대표 명지휘자 금노상 교수가 지휘봉을 잡으며 더욱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이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지만은 전반부에 쿼르텟 트리오 이런 실량 연주도 있고 또 트리플 협주곡이라고 그래서 3중 협주곡을 편곡한 연주가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연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수의 많은 인적 자원들이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음악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꾸 연주를 해서 여수 시민들에게 가깝게 가는 이런 연주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여수가 고향은 아니지만은 이런 지방에 와서 이렇게 좀 좋은 연주회를 도와드리는 것이 제 또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번에 같이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앙상블 여수는 한국음악교육문화원 소속으로 관객들에게 앙상블의 깊은 매력을 전하고자 다양한 연주 형태와 새로운 레퍼토리로 클래식을 재해석했습니다. 많은 음악가들이 이제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우리 고향에 정착을 하고 싶은데 정작 그 정착해서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계기들을 앙상블 여수가 마련해서 우리 지역의 음악가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이곳 고향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또 앙상블 여수는 다양한 레파토리 또 여러 가지 구성을 가지고 수많은 실험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지역만이 갖고 있는 앙상블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연뿐만 아니라 곡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방송인 최한아름이 해설을 맡아 격조 높은 앙상블의 묘미를 보다 쉽고 즐겁게 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